네,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토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회 구경꾼들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한 방송사에서 방영 중인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화제입니다. 돌싱들의 솔직한 연애 이야기를 담은 이 프로그램은 마치 우리 모두의 연애사를 대리 체험하듯 몰입감을 줍니다.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사랑과 실패,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며 손뼉을 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은 프로그램을 둘러싼 2차 컨텐츠들, 특히 유튜브 방송입니다. 이들은 출연자들의 언행을 분석하고 마치 자신들이 무슨 심리분석 전문가라도 된 양 그들의 마음을 진단합니다. 유튜버들은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출연자들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전문가를 자처합니다. 누군가는 심리분석을 하고 또 누군가는 연애 상담사라도 된 듯 조언을 건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유튜버들의 진단에 빠져 댓글을 남기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합니다. 유튜버들은 마치 자기들이 삶의 해석자라도 된 듯 사적인 말들을 여과 없이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실존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돌싱들의 삶은 드라마나 픽션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경험과 감정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이들의 삶은 끊임없이 유튜버들의 분석과 평가의 대상이 되고 결국 그들의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아픈 상처들이 하나둘 세상에 까발려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남의 고통을 이렇게 즐기게 되었을까요? 남의 실수나 실패가 마치 나의 성공이라도 된 듯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즐기고 그것을 흥미롭게 소비합니다. 텔레비전과 유튜브는 우리의 이러한 본능을 충실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시청률과 구독자 수, 조회수를 담보로 남의 상처를 대중의 밥상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의 불행이 우리의 엔터테인먼트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남의 고통을 흥미로 소비하는 모습은 마치 오래전에 로마의 콜로세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 때 그 관중들은 그들의 운명을 손뼉치며 환호했습니다. 고통을 구경하는 즐거움은 현대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칼과 방패 대신 지금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유튜브 방송들은 여론을 형성하고 출연자들의 인생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튜버들은 출연자들의 행동 하나까지도 확대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대중의 평가로 이어집니다. 여론은 출연자들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조하고 그 이미지는 때때로 출연자들의 실제 성격과 상관없이 소비됩니다. 출연자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고 대중이 만들어낸 페르소나를 잊고 살아갑니다. 방송사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담보로 남의 고통을 흥미거리로 만들어내는 구조 속에서 출연자들의 삶은 단순히 소비재로 전락합니다. 그들의 개인적 이야기는 더 이상 그들만의 것이 아니고 대중의 오락물이 되어버립니다. 방송사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컨텐츠가 단순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상품화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적 갈등과 감정을 존중하고 그것을 공정하게 다루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왜 남의 이야기에 그렇게 목을 매는 걸까요? 남의 실패와 상처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위로일 것입니다. 남이 실패했으니 나의 삶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것, 남이 고통 속에 허우적거릴 때 나는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자위하라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이러한 위로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남의 고통을 통해 얻은 안도감은 결국 나의 불안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남의 이야기를 구경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은 타인이 평가할 권리가 없습니다. 남의 실패와 고통은 흥미거리가 아닌 공감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컨텐츠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본능이 남의 인생을 해부하고 고통을 즐기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남의 고통을 흥미로 소비하는 문화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타인이 겪는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단순히 오락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삶을 되돌아보고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를 꿈꿔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회는 타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비춰보되 그 과정에서 타인의 감정과 삶을 존중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 방송사에서 나는 솔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시청률도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유튜브들은 그 방송을 보고 2차적으로 분석하고 그들이 받은 상처를 이렇게 헤집어내는데 앞장서고 있는 그러한 유튜브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유튜브들을 보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회 구경꾼들의 만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